앞에는 여자친구하고 뒤에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요. 근데 맞은편에서 온 2차, 맞은편에서 온 2차는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내가 손해배상해줄 때 얼마 정도 해줄 것 같으세요? 자전거 타다가 사람이 다쳤다. 손해배상 하나 어느 정도 될까요? 좀 크게 다치면 한 500만 원 될지도 몰라. 자전거 값 빼놓고 사람 다친 거. 2번 1000만 원 될 수도 있어. 3번 3000만 원 될지도 몰라. 왜냐면은 책임보험 한도액이 부상 치료비 한도액이 3000만 원이에요. 4번 5천만 원 나올 수도 있지. 5번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.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말고 내가 사고 내서 자전거 타다가 잘못해서 상대랑 부딪혔어요. 이때 내가 물어준 돈이 얼마까지 나올 것 같아요? 5번도 있고요. 죽으면 그 이상이죠. 네, 다치도 식물인간 되면 그 10억 이상 나오죠. 그렇죠.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은, 아이고, 뭐, 치료비 뭐, 한 몇십만 원 하고, 손해배상 한 2, 300 될까?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몇 천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자전거가 한강에서요, 중앙선이 있어요. 맞은편에서 어떤 중학생이, 12살 먹은 중학생이 오다가 비틀하면서 넘어졌어요. 넘어지는 순간 여기서 가던 아저씨가 으악! 하면서 이렇게 부딪혔어요. 그런 사건. 근데 그 아저씨가 허리뼈가 부러졌어요. 흉추 12번, 요추 1번, 요추 2번 이런데 허리뼈 부러지면 어디다 쇠박는 수술해야 돼요. 이번에 아마 요추 2번이 골절됐을 거예요. 그래갖고 너 왜 네가 자전거 저 넘어지면서 이 중앙선 넘어왔느냐? 너 때문에 나 다쳤다. 근데 부모가 그때 아니 500만 원에 그냥 끝냅시다. 근데 아니 치료비가 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치료비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그럼 수술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소송으로 갔어요. 처음에는 들어간 치료비만 달라, 수술비만 달라. 그런데도 500만 원 이상 못 준다.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. 변호사님,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럼 상대편에서 우리 애 이제 12살인데 중학교 1학년 12살인데 얘가 뭐 어디 깜빵하겠어 뭐 하겠어. 아유 500만 원 그냥 끝내든가 말든가 아니면 우리 애한테 소송 걸든가. 그래요? 그러면은 그 부모가 애한테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. 애한테 자전거 탈 때 항상 조심하라 시켰어야지. 그 부모도 잘못했죠. 부모랑 애랑 셋이 묶고 소송합시다. 소송했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사고였습니다. 이런 사고. 여기에서 어린이가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요. 오던 아저씨가 부딪혀요. 이 사고였습니다. 애가 가다가 한강에 여기 중앙선 있어요. 중앙선에 내가 넘어져요. 아저씨가 부딪혔어요. 이 사건에 대해서. 과실비율은 100대 0이 맞아요. 근데 블랙박스가 없었어요. 중앙선 넘으면 거 어떻게 피하겠어요? 블랙박스가 없어갖고 과실비율은 85대 15였던가? 그렇게 끝났어요. 보시죠. 2015년 판결. 얼마 주라고? 5,700만 원. 여기서부터 근 4년치 연 5%. 그럼 20%예요. 그럼 20%가 되는 거예요. 약 20%의 이자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? 5,700에다가 1,000 몇백만 원 하면은 거의 7천만 원이 되네. 7천만 원. 7천만 원 판결 났어요. 7천만 원. 그러면서 자, 피고 A는 자전거 탔다. 그러다가 중앙선이 설치된 한강 고속버스 자전거도로를 강동 쪽에서 강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. 그때 마침 반대편에서 자전거 따라 강남 쪽에서 강동 쪽으로 어디쯤 될까요? 저기쯤 될까요? 저기 어디야? 탄천 맞는데 거기쯤 될까요? 올림픽 주경기장인데 그 정도 될까요? 하여튼, 그래서 원고 아저씨예요. 아저씨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다. 이 아저씨 나이 많아요. 한 60살 정도 돼요. 그 당시에. 이 사고로 압박골절,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을. 그런데 A는 중학생, 걔네 아빠랑 걔네 엄마랑을 묶어서 소송했어요.
그 중학생은 중앙선에 설치된 자전거 통행로를 운전함에 있어서 중앙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. 근데 중앙선 넘어갔다. 만 12세 중학교 1학년이다. 그럼 건너가면 위험하지 않느냐?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안다. 그래서 책임이 있다. 그리고 부모는 미성년자 감독 의무자다. 그리고 부모로서 중학생이 자전거 탈 때 조심하라고 했어야지. 조심하게 너도 항상 조심해라고 보호, 감독 의무가 있다. 근데 조심하라는 소리 안 했다. 그래서 같이 책임져야 된다. 즉, 중학생과 부모 공동 책임이다. 다만 책임의 제한은 85대 15로 한다. 네. 저는 과실 비율은 불만이에요. 100대 0이 맞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. 이 사건. 나중에 상대가 항소심 것 같고요. 제발 좀 깎아달라고, 우리 진짜 너무 형편 어렵다고. 그래서 나중에 5천만 원에 마무리했습니다. 판사가 아유 그거 좀 뭐 한번 좀 봐줍시다. 그래서 5천만 원에 그냥 끝났어요. 이번 달에 4천만 원 받고 다음 달에 1천만 원 받고. 그런데 저런 경우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입돼 있으면 그걸로 해결이 되잖아요. 1억 원 범위내에서 해결되잖아요. 어떤 건 2억짜리도 있고요, 한도가. 일상생활 배상 책임 반드시 가입하세요. 왜? 자전거 타다 저렇게 몇천만 원 책임 보는 경우, 손해 보는 경우,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저분이 나이가 60세예요. 만약에 나이가요, 30대였으면은 한 3억 이상 나와요. 망하는 겁니다. 망해요. 이거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쓰세요. 자, 일상생활 배상,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내가 물어줘야 될 때 보험사 보험 드는 거 써보세요.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. 직접 쓰세요, 빨리. 예, 일상생활. 그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내가 누구한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그걸 우리 보험을 하는 거예요. 자동차 보험은 똑같은 거예요. 이거 중요합니다.